네, 이번에는 재질과 렌더러입니다. 이전에 한번 저희가 강의에서 가로등을 한번 만들었었죠. 이번에는 랜턴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랜턴은 구글에서 검색하면 찾아볼 수 있는 랜턴으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랜턴을 보면 이렇게 생긴 랜턴이 있죠. 이 랜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부터는 조금 복잡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엔 재질도 같이 들어가게 되고요. 이번에 이렇게 안쪽에 빛을 뿜는 이 부분도 표현해 볼 겁니다. 여기 보면 가장 외부에는 다 메탈로 되어 있고요. 가운데는 유리, 그 다음 그 안에 빛이 나는 구가 하나 있죠. 전구가 있죠. 요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빛을 뿜는 구를 만드는 걸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왜 따로 보여드리냐면요. 라이트에 보면 여기에 포인트라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를 이용하면은 빛을 안쪽에서 전구처럼 나오는 불빛을 만들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만드는 방법은 약간의 변수나 좀 제약들이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보다 조금 더 단순하고 특히나 형태가 명확하게 있게끔 만들어 보는 방법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전구가 될 오브젝트를 하나 만들어 주시고요. Shift A 눌러서 저는 스페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쉐이딩에 가서 New를 눌러주세요. 여기서 가장 기본으로 설정된 이 BSDF를 지워줍니다. 지워주면 여기서 해제가 되죠. 그래서 Shift A 눌러서 서치에서 이미션을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있고요. 여기 이미션을 서페이스에 붙여 넣어주면은 이제 빛이 나는 전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여기서 이 스트렝스 값을 올려주면 점점 더 선명한 이 전구가 되는 거죠. 보시면 이렇게 빛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점점 밝아지고 어두워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대략 5 정도 적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빛이 나오는 구가 만들어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 라이트보다 조금 더 명확하고 형태에 대한 자유도가 좀 명확하죠. 이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적으로 오브젝트가 껴 있어야 되지만 이러한 방식으로 만들면은 조금 더 쉽고 단순하게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여기서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면은 불빛이 켜져 있는지 안 켜져 있는지 잘 보이지가 않죠. 여기서 EV 엔진에 블룸이라는 옵션을 켜주면 빛이 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블룸이라는 기능은 빛 번짐 효과를 적용해주는 기능이었죠. 그래서 이걸 켜주면 좀 빛이 명확하게 보이게 되고, 그래서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미션 값을 조정해서 빛이 뿜어져 나온 정도로 조정할 수 있고요. 그래서 컬러를 누르면 이 빛의 색깔도 정할 수가 있게 됩니다. 녹색, 빨간색 전부 다 가능하죠. 자, 그 다음은 유리 재질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컵을 만든다 그러면 맨 윗부분에 잡아주고, 다음
익스트루드 스케일 좀 조정해주고 익스트루드 아래로 쭉 내려주면 컵과 같은 형태가 만들어지겠죠. 여기서 보시면 쉐이딩으로 넘어가서 이 머터리얼을 추가를 해줄 겁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지금 이걸로 기본적으로 잡혀 있는데 이거를 글래스로 바꿔줍니다. 글래스가 말 그대로 유리 재질을 쉽게 입혀주는 옵션입니다. 그래서 입혀주면은 지금 유리 재질이 적용이 됐는데 이때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EV 엔진에서는 유리 재질이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보시면 일단 빛을 좀 추가를 해주겠습니다. 태양을 만들어주고 네, 바닥도 좀 만들어 줄게요. 자, 보시면 지금 EV 엔진을 써서 유리 재질이 유리 재질처럼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여기서 엔진을 사이클로 바꾸면 정상적으로 유리 재질이 표현이 됩니다. 보시면 이렇게 투명한 부분들이 보이죠. 근데 여기서 EV 엔진을 쓰게 되면은 이 유리 재질이 정상적으로 표현이 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유리를 표현할 때는 꼭 이 사이클 엔진을 켜주시길 바랍니다. 자, 보이시죠? 유리가 정상적으로 표현이 된 부분을요. 그래서 여기서 조금 더 명확하게 보이긴 위해서 자, 아까 만들었던 그 불빛을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아까 UV 스페어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이 유리컵 안에다 넣어줄게요. 그다음에 아까 쉐이딩에서 만들어주고 이 기본 BSDF는 삭제해주고 Shift A 눌러서 서치 클릭해주고 이미션 눌러서 이 초록색 부분을 서페이스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빛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자, 여기서 보면은 지금 EV 엔진에서는 유리가 표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막혀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되죠. 네, 여기서 엔진을 사이클 엔진으로 바꿔주면 네, 빛이 투명하게 유리에 비쳐서 이 안이 보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렌더러에 따라서 표현 가능한 재질이 있고 또 그에 따라서 디테일에 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숙지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기서 유리는 기본적으로 만지는 옵션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러프니스와 이 IOR 값이 있는데 보통 이 IOR 값은 크게 건드릴 부분이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값을 천천히 늘려나가면 이러한 차이가 있고 값을 일정 부분이 넘게 되면은 좀 더 투명하게 안에서 빛이 많이 번지게 됩니다. 다음 러프니스 값은 거칠기였죠. 그래서 완전히 거울처럼 반사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 값을 올리면 올릴수록 거울처럼 비춰지는 게 아니라 약간의 불투명도를 가진 유리처럼 이렇게 뿌옇게 보이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상황에 맞춰서 원하는 모델링을 만들 때 이 부분을 조절해서 만들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유리와 빛을 만드는 방법을 익혔으니 바로 랜턴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랜턴은 복잡하지 않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먼저 실린더를 만들어 주고요. 그리고 실린더를 해서 버틱스를 16 정도로만 맞춰주겠습니다. 처음 모델링을 만들어 줄 때는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 최대한 단순하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밑부분을 다 잡아주고 사이즈 업을 시켜주도록 하겠습니다. S 눌러서 사이즈 키워주고,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윗부분을 만들어 줘야겠죠. Alt Shift 눌러주고 라인 잡아준 다음에 익스트루드 스케일 작게 줄여주고, 그 다음에 위로 조금 뽑아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살짝 키워주고 다시 또 위로 뽑아주고 익스트루드 해주고, 익스트루드 스케일 다시 잡아주고 다시 익스트루드 스케일. 기본 형태는 이 정도로만 일단 밑부분 잡아주도록 하고요. 이렇게 해서 랜턴의 밑부분 만들어주면 될 것 같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는 전구가 있을 부분 형태는 대충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위에 뚜껑이 있고 여기에 손잡이가 이렇게 달려 있는, 약간 대각선이 조금 더 낫겠죠. 그래서 이 가운데에 전구가 하나 있는, 동그란 전구가 하나 있는 이러한 형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가운데에 전구가 들어갈 유리 부분은 실린더에서 오각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오각형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S 눌러서 Z, 그 다음에 조금 낮춰주고 밑에 붙여줍니다. 그 다음에는 밑에 부분을 조금 크기를 줄여주고요. 이번엔 크기를 키워주겠습니다.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그 다음에 스케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전구가 들어갈 부분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만들고 나면 이제 뚜껑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뚜껑은 실린더로 버틱스는 16개. 이 랜턴의 형태는 자유롭게 만들어 주셔도 됩니다. S, Z 눌러서 사이즈를 좀 줄여주고요. 뚜껑 윗부분에 만들어주고, 다음 이 밑에 만든 방법과 동일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위에 잡아주고 익스트루드 스케일, 다음 익스트루드. 자,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익스트루드 스케일, 다음 익스트루드, 다음 스케일 조금만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윗부분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랜턴의 형태는 자유롭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기본 형태 다 만들어 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손잡이 부분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손잡이는 커브를 이용해서 좀 더 빠르고 쉽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큐브를 만들어서 여기서 익스트루드하고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냥 단순하게 커브로 이렇게 만들어 준 다음에 여기서 굵기만 주면은 충분히 원하는 형태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만드는 편이 조금 더 이후 변형에도 수정에도 많이 용이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커브에서 패스 눌러주고요. 그 다음에 손잡이가 이렇게 들어갈 거니까 이 방향으로 들어가야 되니까 로테이션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Z값으로 90도 주고 탭 눌러서 이제 손잡이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부분에 하나, 그 다음에 좀 올려주고 또 올려서 이쪽으로 돌려주고 여기도 여기 점을 잡아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기본적으로 원하는 형태가 만들어졌고요. 이 두 점은 좀 직선으로 만들어 줄게요. 이 방법은 두 개의 점을 잡고 SY네요. SX0 SZ0입니다. SZ0을 눌러서 이 높낮이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제가 만들고 싶은 형태는 조금 더 여기서 직각으로 좀 뻗어나가길 바라기 때문에 요 정도 당겨주고 여기서 한 번 더 익스트루드를 해주면 여기에 조금의 더 각이 생기게 됩니다. 요거는 이전에 했었던 이 루프컷을 적용해주는 방법과 동일합니다. 이론 자체가 동일합니다. 밑에도 조금 더 수직으로 뻗을 수 있게끔 익스트루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조금 더 이 부분에 각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에 패스 이 부분 프로퍼티스에 들어와서 지오메트리죠. 지오메트리에 요 뎁스 값 요거를 늘려주시면 됩니다. 근데 보시면 지금 이 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죠. 원형의 형태로 되어 있고 이거를 아무리 줄여도 약간 저는 이제 이러한 네모를 원하지만 지금 이 상태에서 줄이게 되면은 이 구조로 네모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거를 바꾸는 방법은 여기 있습니다. 이 베벨의 프로파일로 넘어와 주면 지금 이 형태가 바로 여기를 4등분 했을 때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으로 표현이 된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부분을 이쪽으로 당겨주면 되겠죠. 자, 변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점을 하나 찍어주고 쭉 당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변하지가 않죠. 그 이유는 여기서 레졸루션 값을 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레졸루션 값을 1로 올리면은 이와 같이 변형이 되고요. 여기서 좀 더 다양한 형태를 만드는 방법은요. 지금 보시면 이 모양을 바꾸는 대로 이 형태가 변하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렇게 만들어주면 표창 같은 모양도 만들어줄 수가 있겠죠. 이 형태 그대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저는
요 직사각형 요 형태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굵기는 한 요 정도로 좀 주고요. 디테일을 조금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하나 더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커브에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너무 크게 되어 있죠. 근데 이 부분은 적당히 해서 이 부분을 그대로 쓰고 싶고 이 부분만 이 굵기를 줄이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시면 여기에 라디우스 값이라고 있습니다. 이 라디우스 요걸 눌러서 줄여주면은 선택한 부분만 이렇게 크기가 줄어들게 됩니다. 차이가 보이시죠? 조금 더 적절한 위치에 놓아주고 이 부분에 라디우스 값을 줄여주고 이 부분도 점을 버텍스를 잡아주고 좀 줄여주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러면 적당한 위치에 이렇게 합쳐져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끝에가 가늘어지니 이 부분도 좀 끝에가 가늘어지면 좋겠죠? 가늘어지게 라디우스 값을 잡아주고 또 조금 더 다듬어 줍니다. 당연히 줄이는 게 되면 이렇게 키우는 것도 가능합니다. 자, 됐습니다. 이렇게 손잡이까지 만들어주고 난 뒤에는 반대쪽에도 동일하게 손잡이가 있어야겠죠. 이때 컨트롤 C, 컨트롤 V가 아니라 모디파이어에서 미러, 그 다음에 미러 오브젝트, 지금 중심점이 여기에 잡혀 있기 때문에 생기게 되었죠. 요거는 중심점을 좀 바꿔주도록 하겠습니다. 세트 오리진에서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 지오메트리에 오리진을 옮긴다라는 의미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미러 오브젝트로 밑에 받침대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Y로 켜주면 이와 같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어지게 되고요. 그 다음은 위에 약간 쇠사슬도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쇠사슬도 이전에 한번 만들어 봤었죠. 메쉬에서 토러스 생성해 줍니다. 세그먼트는 많이 필요 없기 때문에 16 정도로만 잡아주고요. 에디트 모드에 들어와서 반 잡아주고 그 다음에 익스트루드 Y축 눌러주고 이렇게 늘려줍니다.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고요. 이것도 이렇게 로테이션을 주도록 주면 됩니다. 이번에도 세트 오리진 투 지오메트리로 위치 잡아주고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고리를 연결할 부분이 있어야겠죠. 자, 3D 모델링은 계속해서 디테일을 다듬어가는 작업입니다. 컨트롤 C, 컨트롤 V에서 자, 이 부분에 이 밑에 부분을 다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버틱스 눌러서 다 지워주고요. 그 다음에 이 밑에 부분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로는 안 되겠죠. F 눌러서 Shift, Alt 해서 라인 잡아주고 F 눌러서 필로 채워줍니다. 채워주고 나면 다시 또 중심점을 옮겨주고요. 이렇게 해서 고리를 적절한 위치에 놔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고리를 이 방향에 맞춰서 끼우면 되겠죠.
90도로 맞춰주고 적절한 위치에 배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하면은 고리가 달린 랜턴이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만약에 손잡이를 없애고 이 위에 고리를 달고 이러한 약간 텐트 같은 걸 만들어주면은 좀 더 분위기 있는 그런 상황을 연출해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번에는 렌더러와 재질, 그 다음에 빛을 활용하는 강의이기 때문에 텐트까지는 만들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됐으면 이제 마지막으로 전구를 하나 끼워줘야겠죠. Shift A, 그 다음에 UV 스페어. 전구에 많은 세그먼트는 필요 없습니다. 세그먼트 수 줄여주고 가운데에 전구가 들어갈 부분에 크기를 맞춰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러면 깔끔하게 들어간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가 조금 투박해서 레졸루션 값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조금 더 디테일을 살려주고요. 이렇게 하면 네, 이렇게 홈이 파져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레졸루션 값을 높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홈이 표현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만들어줄 건 이제 재질을 하나씩 입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유리로 만들어줘야겠죠. 그래서 사이클 잡혀 있는 거 확인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머터리얼 들어와서 뉴 눌러주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서페이스를 눌러서 글래스 적용을 해줍니다. 네, 글래스가 적용된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불투명도를 너무 높여줄 필요는 없기 때문에 조금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매끈하게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 안에 있는 구 빛이 나오게 만들어줘야겠죠. 쉐이딩 들어가서 뉴 눌러주고 기존의 텍스처는 지워주고 Shift A 서치에서 이미션 만들어줍니다. 그 다음에 이미션을 서페이스에 연결해주고 빛을 조금 더 밝게 네,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됩니다. 약간의 무드 느낌을 주기 위해서 살짝 노란빛을 좀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이 부분은 쇠로 되어 있기 때문에 머티리얼 뉴 먹여주고 그 다음에 메탈릭을 적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이 좀 쇠 표현이 되겠죠. 일단 전부 다 쉐이드 스무스를 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컬러는 살짝 남색이 돌도록 어두운 남색이 되도록 만들어주고요. 그 다음에 메탈릭을 높인 다음에 조금 더 투명도가 높은 메탈릭을 위해서
러프니스 값을 좀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이 부분에도 동일한 머티리얼을 적용을 해주면 되겠죠. 눌러주고 이 부분 눌러서 머티리얼 006번 006번이 여기와 같은 머티리얼입니다. 자, 이렇게 적용해주면 메탈 표현이 되고 이제 렌더 뷰로 보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표현이 잘 되었죠. 이제 여기서 이 쇠사슬 부분도 좀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쇠사슬은 특별하게 할 거 없이 메탈릭 최대로 높여주고 그 다음에 러프니스 값을 최대한 낮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표현은 쉐이드 스무스로 적용을 해주고요. 지금 이 메탈은 007번으로 되어 있죠. 여기도 동일하게 007번으로 적용을 해줍니다. 다음 다시 렌더 뷰로 보면 표현이 잘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조금 더 디테일들을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은 단순하죠. 여기서 Subdivision Surface를 걸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조금 더 매끄러운 이런 표현이 되고요. 여기서 밑에 부분은 평평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루프 컷, 컨트롤 R 눌러서 밑에를 모양을 잡아줍니다. 이러한 디테일은 원하는 대로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표현이 되었죠. 이 윗의 뚜껑 부분도 Subdivision Surface를 걸어줍니다. 레벨은 3 정도 걸어주고 너무 오목하게 된 부분을 동일하게 루프 컷, 루프 컷. 뚜껑 부분 조금 매끄럽게 다듬어 주시고요. 밑에 이렇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조금 더 디테일이 많이 살아났죠? 이 부분은 특별하게 더 다듬을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렌더 뷰로 보면 이렇게 해서 랜턴 완성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형태가 단순할 수는 있습니다. 모델링을 할 때 형태가 단순할 수는 있어도 여기서 어떠한 재질들을 적용하고 어떠한 컬러, 그 다음에 어떻게 빛을 배치하고 어떤 렌더 엔진을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이와 같이 느낌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피크닉 분위기를 내주면 좋겠죠. 자, 플레인을 깔아줍니다. 플레인을 깔아주는데 피크닉 분위기라 했으니 한번 텍스처를 받아보죠. 홀리헤븐에서 패브릭, 요 패브릭 재질이 약간 피크닉 분위기를 낼 수 있을 것 같죠? 요거를 다운 받아 주도록 합시다. (4K까지는) 필요 없으니 2K 정도로 받아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 텍스처도 화질에 따라서 이 크기에 따라서 디테일한 표현에 차이가 꽤 있습니다. 높으면 높을수록 좋지만 높은 만큼 그만큼 또 이제 렌더에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용량도 많이 잡아먹는다는 점. 이 부분 숙지를 하시고 적절한 용량과 적절한 크기의 텍스처를 받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패브릭을 받아서 압축 해제를 해주시고요.
다음에 눌러서 텍스처를 관리하는 쉐이딩으로 넘어가서 이 계속 렌더 뷰로 보면 용량도 이 작업하는데 많이 더디기니까 요 뷰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뉴 Shift A 서치에서 이미지 텍스처 눌러주시면 되죠. 이미지 텍스처 눌러줍니다. 그 다음에 방금 폴리헤븐에서 받은 거는 러프니스, 노멀, 베이스 3개 다 들어있기 때문에 아까 동일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미지 텍스처 3개 열어주고요. 노멀엔 자, Shift A 노멀 맵이 필요하죠. 다음 이제 하나씩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패브릭 패턴, 베이스 연결을 해주고요. 네, 표현이 됐죠. 그 다음에 연결해 줄 건 러프니스 값. 러프니스는 알파 값으로 러프니스에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와 같이 직물에 좀 더 디테일한 표현이 가능해지죠. 그 다음에 노멀입니다. 패브릭 패턴, 노멀 맵. 그 다음에 컬러 연결해주고 노멀에 연결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한 가지 이 밑에 깔려있는 보치고는 너무 패턴이 크죠. 요거 좀 작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추가해야 될 노드는 매핑 노드와 Shift A, 그 다음에 코디네이터. 연결은 UV를 벡터로 연결하고 벡터를 다시 베이스 벡터에 연결을 해주면 됩니다. 다음 크기를 좀 줄여주려고 했으니 스케일에서 2, 2, 2. 네, 깔끔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다 되었죠? 그럼 이렇게 은은하게 빛이 나는 랜턴을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랜턴이 너무 어둡다면 여기 머터리얼에서 아까 이미션을 적용해 줬었죠. 여기에 스트렝스 값을 조절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안에서 불빛이 나오는 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랜턴의 분위기만 잡아주고 나머지는 이제 라이트를 추가해서 적절하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는 밤에 또 달이 떠 있죠. 그래서 밤이라고 마냥 어둡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은은한 분위기를 위해서 좀 밝기를 달의 밝기에 맞춰서 좀 어둡게 맞춰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만들어졌고 그 다음에 이제 카메라를 추가를 해서 렌더를 최종적으로 돌려주면 되겠죠. 뷰에서 카메라 투 뷰 숫자 넘버 패드 0. 그 다음에 이번엔 좀 사이즈를 인스타그램 사이즈에 맞춰서 정사각형으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2000에 2000. 이렇게 만들어주고 이제 렌더를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렌더
이미지. 보시면 생각보다 디테일하게 표현이 됐죠. 은은하게 불이 나오는 랜턴, 그 다음에 쇠 재질, 밑에 깔린 보.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랜턴을 만들고 그 안에 빛을 넣고 그 다음에 유리로 그 빛을 은은하게 표현하는 재질 방법을 이 강의를 통해서 배우게 되었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한번 다른 방법도 있겠죠. 이 안에 빛을 표현하는데 아까 스페어 이미션을 걸어주는 방법이 있었고, 라이트에 포인트로 한번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페어는 잠시 눈을 꺼주고, 그 다음에 이 불빛은 포인트. 자, 100와트로 높여줬더니 이와 같이 표현이 되죠. 보여지는 형태는 비슷한데 느낌 자체가 아까 이미션과 지금 이 포인트 라이트는 많이 다르죠. 네, 느낌이 확실히 차이가 있고요. 이번엔 특별하게 랜덤은 돌리지 않고 샘플로 좀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같은 이미션 같은 경우에는 형태에 자유도가 있습니다. 형태를 만들고 거기서 빛이 뿜어져 나오게 만들 수가 있죠. 하지만 이 포인트로 만든 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무조건 이 작은 원 구 형태에서 계속 이제 빛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유리 재질이 아니라면은 빛이 당연히 나올 수가 없게 되고요. 형태에도 약간의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안에서 불빛이 나오는 형태를 만들 때는 이 포인트 라이트를 이용하는 것보다는 스페어를 이용한 이미션, 이 방법을 적용해 주는 게 조금 더 형태에 대한 자유도가 많이 높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손잡이 부분을 좀 없애주고 쇠사슬을 컨트롤 C, 컨트롤 V, 로테이션 걸어서 이 부분을 좀 뒤집으면은 가로등처럼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딱 밑으로 맞춰주고 이걸 붙여주면 가로등으로 만들어도 괜찮겠죠? 이 상태에서 이건 좀 어레이를 적용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컨트롤 J, 오리진트 지오메트리로 가운데로 잡아주고, 다음 어레이로
Z 값을 Y로 적용해 주면 되네요. Y로 적용해서 적절한 위치에 놓아주고 수에 맞춰준 다음에 고리 끝부분에 또 고리를 달 수 있는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 주고 그 다음에 이번에 실린더를 이용해서 좀 빠르게 간단하게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그대로 뻗어져 나오면은 가로등이 되겠죠. 이렇게 만들어주면 가로등이 되고 약간 중세시대의 가로등 느낌이겠죠. 그 다음에 탭을 눌러서 밑에를 좀 가늘게 만들어주고 위에 부분을 익스트루드 해주고 사이즈 조절 익스트루드 사이즈 조절 이렇게 해서 스무스 하나 걸어주고요. 이거의 각도를 이렇게 만들어주면 뭔가 들고 다닐 수 있는 형태의 랜턴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 각도에 맞춰서 이 고리 부분도 맞춰 주어야겠죠. 살짝 안쪽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은 예, 들고 다닐 수 있는 랜턴이 좀 만들어지겠죠. 이렇게 기본 형태를 만들고 그래서 원하는 식으로 다듬어 나가시면 됩니다. 모델링은 자유롭고 본인의 취향에 맞게 그다음에 이 봉은 뭐 특별하게 추가할 거 없이 요 새로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또 다른 형태의 랜턴이 하나 만들어지게 되겠죠. 네, 이렇게 모델링 같은 경우에는 특별하게 어려울 거 없이 기존 형태를 만들고 나면 그 이후에 또 변화도 다양하고요.
다른 모델링을 가져와서 좀 더 쉽게 만들 수도 있겠죠. 여기 보면 폴리헤븐에도 기본적인 모델링들이 있습니다. 선반, 그다음에 나무, 박스, 의자,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에다가 이 전구를 가져와서 아까와 같은 가운데다 혹은 이 필라멘트 부분에다가 이미션을 걸어주는 방법도 있겠고요. 혹은 그대로 그냥 포인트 라이트를 설정해 주는 방법이 있겠죠. 그래서 모델링은 크게 어려울 거 없이 상상하는 대로 응용을 자유롭게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도 전구가 있죠. 이렇게 자유롭게 제작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꼭 끄기 전에 저장을 해주시고요. 이번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